장한별의 5월 수입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방송 출연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큰 돈은 5월 13일 결승 무대가 끝난 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장한별은 MBN 무명전설 최종 3위에 올랐고 단 한 번의 순위 변화로 행사 섭외 가격, 방송 출연 가능성, 음원 재생수, 해외 공연 가치까지 동시에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출연료는 한 번 받고 끝나는 돈이지만 결승 이후 높아진 이름값은 앞으로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반복해서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한별의 5월 출연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통장에 바로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5월을 기준으로 그의 몸값이 얼마나 달라졌는가입니다. 2026년 5월 13일 서울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무명전설 결승전은 장한별의 한국 활동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결승 1차전에서 그는 7패 78점을 받아 중간 순위 4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최종 집계에서 심사위원 점수와 시청자 투표가 더해지자 순위가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최종 점수는 3513.822점이었고 결과는 3위였습니다. 2위와의 차이는 약 28.5점에 불과했습니다. 우승은 아니었지만 전국 방송 결승에서 탑3라는 이름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매우 컸습니다. 방송 전에 장한별과 방송 후에 장한별은 같은 가수이지만 행사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장한별은 5월에 실제로 얼마를 벌었을까요?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MBN과 소속사가 체결한 계약서, 회당 출연료, 결승 수당 방송 관련 정산 내역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떠도는 특정 금액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회당 수백만 원을 받았다거나 결승 진출만으로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추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활동 경력과 방송 성적을 바탕으로 수입 구조를 분석하면 어디에서 돈이 만들어지는지는 비교적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 출연료입니다. 장한별이 무명전설 촬영과 생방송 결승에 참여했다면 출연 계약에 따른 기본 출연료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오디션 프로그램은 일반 예능 고정 출연과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가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지, 회차별로 차등 지급하는지, 경연 준비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지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방송 출연료는 시청자가 생각하는 최종 순수입과 다릅니다. 소속사와의 배분 세금 의상 이동, 헤어와 메이크업 연습과 무대 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사 출연료입니다. 이 부분이 장한별의 5월 이후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축제 기업 행사, 대학 행사, 팬 행사에서 가수를 부를 때 주최 측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 보지 않습니다. 최근 방송 화제성 프로그램 순위, 대중 인지도, 관객 동원 가능성을 함께 평가합니다. 장한별은 5월 13일 이전에도 오랜 경력을 가진 가수였지만 결승 3위 이후에는 무명전설 탑3라는 설명이 이름 앞에 붙게 됐습니다. 행사 포스터 한 장에 이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주최 측이 기대하는 홍보 효과도 달라집니다. 결국 5월에 받은 행사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월, 7월, 그 이후 계약에서 제시되는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음원과 OST 수입입니다. 장한별은 2011년 밴드 레드 애플의 메인 보컬로 활동하며 대중 앞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연애 말고 결혼 리멤버 아들의 전쟁 발칙하게 고고, 철인왕후 등 여러 드라마의 OST에 참여했습니다. 이 경력은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닙니다. 방송에서 새로운 팬이 생기면은 시청자들은 가수의 이름을 검색하고 과거 노래와 OST를 다시 듣습니다. 한 곡이 갑자기 수백만 원을 만들어주는 구조는 아니더라도 여러 곡의 재생과 방송 사용, 공연 사용이 쌓이면은 반복적인 수입이 됩니다.
출연료는 촬영이 끝나면 멈추지만 음원은 사람이 듣는 동안 계속 움직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장한별의 진짜 돈은 따로 있었다는 말이 성립합니다. 네 번째는 해외 시장입니다. 장한별은 한국에서만 활동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말레이시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참가자로 우승했고 현지 방송과 연기 활동까지 경험했습니다. 한국 가수가 해외 오디션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이력은 매우 드뭅니다.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쌓은 인지도,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현지 방송 경험은 한국 내 행사 출연료만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무명전설 탑3라는 새로운 타이틀이 해외 경력과 결합되면 한국 공연과 해외 공연을 연결하는 섭외가 가능해집니다. 한 번의 국내 행사보다 항공, 숙박, 현지 방송, 브랜드 협업이 포함된 해외 일정의 계약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고와 브랜드 협업 가능성입니다. 기업은 가수의 노래 실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봅니다. 장한별에게는 분명한 서사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안정적인 전문직의 길을 준비하다가 음악을 선택했고, 한국에서 데뷔한 뒤 해외로 무대를 넓혔으며, 다시 한국 오디션에 도전해 최종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치과 관련 학업을 이어갔고, 방송에서 현지 치과 의사의 첫 해, 연봉이 10만에서 12만 호주 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개된 환산 금액은 약 1억 2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안정된 고소득 직업을 포기하고 음악을 선택한 사람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결승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는 광고주가 활용하기 좋은 서사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한별의 수입을 단순히 출연 횟수 곱하기 회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실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행사의 계약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해도 그 전부가 가수 개인의 순수입은 아닙니다. 소속사 배분 세금 매니저와 스태프 비용 차량과 이동 비용 의상과 무대 준비 비용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방송 출연료가 예상보다 적더라도 방송으로 얻은 홍보 효과가 수십 번의 광고 비용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계에서는 당장 받은 돈보다 방송 이후 늘어난 섭외와 단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장한별의 경우 5월은 특히 이런 구조가 강하게 나타난 시기였습니다. 5월 초까지 그는 실력 있는 경연 참가자였습니다. 5월 13일 이후에는 전국 방송 결승 3위 가수가 됐습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소개 문구가 달라졌고 검색 결과가 달라졌으며 팬들이 과거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노래를 불러도 관객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행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참가자가 아니라 생방송 결승에서 3보13 헤드 2점을 받은 탑3 가수를 부르는 것이 됩니다. 이 차이는 다음 계약의 금액과 조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팬덤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순위는 단순한 심사 점수가 아닙니다. 특히 생방송 문자 투표와 온라인 반응이 포함된 결과는 실제로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팬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장한별이 2위와 약 28.5점 차이로 3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승권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팬덤은 공연 티켓 팬미팅, 음반 굿즈, 온라인 콘텐츠 조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송국이 지급하는 출연료보다 팬 한 명이 수년간 만들어내는 소비 가치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방송 이후의 협상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수가 새로운 행사 계약을 맺을 때는 과거의 고정된 가격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방송 성적, 기사 노출량, 영상 조회수, 팬 반응, 행사장에서 부를 수 있는 대표곡 수가 함께 검토됩니다. 장한별은 한국어 노래뿐 아니라 영어 무대와 해외 방송 경험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 행사나 국제 교류 행사에서도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주최 측이 한 명의 가수에게 공연과 진행, 해외 관객과의 소통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 계약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회당 출연료표에 바로 적히지 않지만 최종 협상에서 실제 금액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5월의 성과는 단발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다음 방송 출연의 근거가 됩니다. 예능 제작진은 새로운 인물을 섭외할 때 이미 대중의 반응이 확인된 사람을 선호합니다. 장한별은 결승 생방송에서 순위와 점수를 동시에 증명했고 해외 활동과 치과 대학 진학 포기라는 뚜렷한 이야기도 갖고 있습니다. 노래만 부르는 게스트가 아니라 토크와 인간적인 서사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출연자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방송에 출연하면 과거 음원이 다시 주목받고 그 관심이 행사와 광고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 음원, 행사 해외 활동이 서로를 밀어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5월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물론 인기 상승이 곧바로 거액의 순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익은 소속사 계약 조건, 활동, 횟수 제작비, 세금 정산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5월에 촬영한 일정의 출연료가 5월 안에 바로 입금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연예계 정산은 계약에 따라 다음 달이나 그 이후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월 수입이라는 표현은 5월에 발생한 활동 가치와 실제 입금액을 구분해서 봐야 정확합니다. 장한별의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 확인되는 현금보다 앞으로 들어올 계약의 가능성이 더 크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장한별이 보유한 과거 콘텐츠도 다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2007년 데뷔 이후 쌓인 무대 영상, 음원, OST, 해외 방송 장면은 새로운 팬에게는 모두 처음 보는 콘텐츠입니다. 기존 팬에게는 추억이지만 신규 팬에게는 새로운 상품과 같습니다. 방송 직후 검색량이 늘면 과거 영상의 조회수도 오르고 음원 재생도 늘며 언론과 방송이 그의 과거 이야기를 다시 다루게 됩니다. 과거의 경력이 현재의 관심을 만나면서 두 번째 수익 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월 출연료 공개라는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계약 금액 하나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공식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크게 부풀려 말하는 순간 이야기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진짜 핵심은 5월에 장한별의 수입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방송 출연료 행사비, 음원, OST, 해외 공연 광고 팬미팅, 콘텐츠 조회수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수입원이 아니라 여러 개의 통로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결국 장한별이 2026년 5월에 얻은 가장 큰 수익은 한 번의 출연료가 아니었습니다. 5월 13일 무명전설 결승 3위, 최종 점수 351382점, 2위와 약 28.5점 차이, 2011년부터 쌓아온 음악 경력 여러 편의 드라마 OST, 말레이시아 오디션 우승 경험이 한꺼번에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 받은 돈은 정산이 끝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몸값과 다시 살아난 음악 자산은 다음 달에도 다음 해에도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한별의 5월 출연료가 얼마였는지는 계약 당사자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5월에 번 진짜 돈은 통장에 찍힌 한 줄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무명이라는 이름을 벗고 자신의 경력을 다시 가격표 위에 올려놓은 것, 그것이 장한별이 5월에 얻은 가장 큰 수익이었습니다.